네, 그러면 교과서 2단원 배우겠습니다. 2단원. 2단원 세상과 함께 자라는 꿈. 교과서 60쪽 볼까요? 60쪽에 들어가면 다 같이 볼게요. 우리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해서 표현 활동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목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2단원에 소단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1단원에서는 자료 찾으며 책 읽기라고 해서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2단원에서는 통일성 있게 글쓰기라고 해서요. 1단원에서 책 읽고 인터넷을 보면서 글을 읽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일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 통일성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중심 생각에 기반을 둔 글쓰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단원 1단원 자료 찾으며 책 읽기 살펴볼게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밑에 생각 끼우기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사진의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생긴 길이 있다면 사진의 길을 잘 보시면 이 벽 하나가 책 하나예요. 책 한 권을 이렇게 모형을 책 한 권씩 이렇게 모형을 책 모서리를 모형을 이렇게 세워 놓았죠. 마치 길 전체가 거대한 책꽂이나 도서관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이 이 길에 들어선다면, 여러분이 이 길에 어떤 책을 꽂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꽂아 놓고 싶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62쪽 왼쪽 밑에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잘 필기하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궁금한 점을 적어 두었다가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책이나 인터넷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마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질문. 책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낯선 용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본다. 두 번째, 인터넷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한다. 세 번째,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다른 책을 찾아본다.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책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필기 잘 했나요?
자, 중간중간 동영상을 멈추면서 꼼꼼하게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등교 수업일에 선생님이 여러분 교과서 검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3쪽 볼게요. 자, 자신의 독서 습관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서로의 독서 습관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어떤 활동인지 소개 영상 먼저 볼까요? 다양한 독서 방법.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을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거나 독서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어요.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한 번에 끝까지 다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며 읽고 책에서 읽은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해요. 관심 있는 내용은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읽어요.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내용을 새로 알게 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 독서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나요? 어떤 독서 습관을 지니고 있나요? 여기 왼쪽에 여학생 보니까 나는 책을 읽고 관심 있는 내용이 생기면 관련된 책을 더 찾아서 읽어. 이런 독서 습관과 독서 방법을 활용하고 있네요. 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다른 책을 찾아서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의 학생은요, 나는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한 번에 끝까지 다 읽어. 네, 한 번에 끝까지 완독하는 그런 습관을 지닌 학생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밑에 메모지 보이나요? 메모지 보이나요? 네, 여기에다가 나는 어떤 독서 습관이 있어 하고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독서 습관이 있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봤나요? 다 못 적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꼭 적어보고 넘어갑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자료를 참고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또 자료를 찾아가면서 모르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을 능동적인 독자라고 하는데요. 능동적인 독자는 이렇게 능동적인 독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단어는 공부하면서 능동적인 독서 습관을 습득해 보도록 합니다. 이 단원에서 의도하는 능동적인 독서 습관은 자료를 참고하면서 모르는 내용,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가면서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참고하면서 글을 읽어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행복중학교 독서 동아리에서 지금 책 읽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시진이라는 친구와 희진이 친구들이 책 읽기를 계획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독서 계획표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친구는 우리 동아리가 이번에 예술 분야의 책을 읽기로 했잖아. 어떤 주제가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주제로 책을 읽을까? 라고 지금 주제를 정해보자 했어요. 이 두 번째 친구는 팝아트 어때? 체험학습으로 팝아트 전시회를 보고 나서 팝아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 네, 체험학습 가서 소풍 가서 팝아트라는 미술 전시회에 아마 갔었나 봐요. 팝아트라는 것은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한 양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어떤 건지 궁금해졌다 하니까 요 세 번째 친구가 좋아, 책을 읽으면서 팝아트의 의미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라고 지금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친구가 그러면 함께 책을 정해서 읽고 다음 주 모임까지 독서 기록장을 작성해 오자. 그래서 지금 독서 기록장을 작성해 올 것을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독서 동아리 활동 일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날짜, 참석자. 참석자 보니까 정시진, 김예지, 박혜준, 홍지민. 이 학생들의 이름인 것 같고요. 자, 독서 계획표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서 계획표를 보니까 읽을 책의 분야는 지금 어떤 분야예요? 네, 미술 중에서도 어떤 분야요? 네, 팝 아트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팝 아트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넣어보면 되겠네요. 그럼 요 내 친구의 대화를 바탕으로 요 독서활동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지금 독서 계획표가 나와 있지요. 읽을 책의 분야, 다시 어떤 거였죠? 네, 예술 분야였어요. 예술 분야의 팝아트에 관해서 지금 읽어보겠다라고 했고요. 다음, 주제는 예술 분야 중에서도 팝아트가 되겠죠, 그렇죠? 예술 분야라고만 하면 너무나 포괄적인 주제가 되니까 주제 범위를 좁혔어요. 목적은 팝아트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자. 독서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5쪽 보겠습니다. 65쪽에 이렇게 독서 활동 일지, 독서 계획을 만들었고요. 2번 시진이와 친구들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도서관에서 팝아트를 다룬 책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도서관 가서 팝아트를 다룬 책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권의 책을 찾았네요. 요 책, 첫 번째, 현대미술과 팝아트, 팝아트의 계보와 위상이라는 책을 보니까 표지에 담긴 정보를 보니 팝아트를 전문적으로 설명한 책이어서 중학생인 우리가 읽기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책은 포기. 그다음에 두 번째, 주목할 만한 팝아트 작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을 훑어보니 작품 사진 위주라서 팝아트의 특징을 알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 이 책은 아마 사진첩, 화보첩처럼 주로 사진, 그림이 위주로 나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했어요. 다음 세 번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 네. 책에 실린 추천글을 보니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읽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책은 아마 팝아트 중에서도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에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책인 것 같죠. 다음, 청소년을 위한 창의력 쑥쑥 팝아트 감상 시간이란 책이 있는데 표지의 책 소개를 보니 팝아트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 같아. 이 책에서 우리의 독서 목적에 맞는 글을 한 편 읽어보자.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이 책이 우리 동아리의 독서 목적에 맞는 책이 아닐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점을 지금 말해 봅시다.
이 친구들이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요 대화, 말풍선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것을 고려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네, 첫 번째, 네, 표지. 표지에 담긴 정보와 책의 구성을 살펴보고 판단하고 있죠. 누가요? 요 책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아까 보니까 요 책에 대해서 판단할 때 표지에 담긴 정보를 보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책에 실린 추천글. 다음에 책 소개 등을 살펴보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책에 실린 추천글, 요 친구가 얘기했죠, 그쵸? 여기 3번 책 보면 책에 실린 추천글을 보니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과 관련하여 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여기에다가 쓰면 되겠고요. 세 번째, 표지의 책 소개 등을 살펴보고 책을 훑어보며 독서의 목적 및 자신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인지 고려하고 있다. 자, 요거는요. 4번 책을 이야기할 때 나왔죠? 표지의 책 소개를 보니 라는 말이 지금 표지의 책 소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을 훑어보면서 보니까 여기 2번 친구가 책을 훑어보니 라는 말을 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목적과 자신들에게 맞는 책인지 여기 4번 책을 고른 친구가 독서 목적과 수준에 맞는지 이야기하는 진술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쓸 때는요, 여러분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지금 친구들이 대화한 내용에 근거해서 그 내용에서 필요한 답을 찾아 쓰는 겁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자, 책을 선정할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책을 선정할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인터넷 서점이나 전자도서관. 네, 요새 전자책도 많이 읽곤 하죠. 그쵸? 여기서 정보를 검색해 본다.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 선생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 믿을 만한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팝 아트니까 어떤 과목 선생님에게 좀 물어보면 될까요? 네, 아마 미술 선생님이나 이런 분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에게 여쭤보고 독서 목적과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받으면 좋겠죠. 다음에 세 번째, 인터넷에서 책과 관련된 소평이나 감상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